당신은 부자가 됩니다. 당신이 이제 그 길을 걷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당신이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와튼스쿨 교수이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의 저자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영감에 저 늘 행복한 오늘의 생각을 더한 그 12번째 시간으로 당신이 타인의 마음을 얻는 심리 활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의 길로 들어선 당신이 인간관계와 비즈니스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심리적 주도권을 쥐는 전략을 나눕니다. 1. 관계의 법칙. 인간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자신과 연결된 사람의 말을 먼저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논리와 완벽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떤 제안도 차가운 거절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얻는 첫걸음은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아가 나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에 있습니다.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트는 협력업체들과 중대한 계약을 맺기 전 그들의 가족사나 취미를 먼저 챙기며 인간적인 관계를 공고히 다졌고 이를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세릴 샌드버그 역시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합류하기 전 마크 저커버그와 수개월간 매주 저녁을 함께 먹으며 서로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공유하는 관계의 법칙을 활용해 견고한 파트너십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공공의 적,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빠른 심리적 기제는 외부의 공공의 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조직 내부에 갈등이 있거나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양측이 모두 직면한 외부의 위협이나 시장의 위기 상황을 전면에 내세우면 내부의 결속력은 극대화됩니다. 우리는 싸우는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아야 할 동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순간 논쟁은 멈추고 협력이 시작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초기 성장의 정체기가 올 때마다 외부의 오프라인 유통 공룡들을 공공의 적이자 혁신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내부 임직원들의 치열한 단합을 이끌어냈습니다. 나이키의 필 나이트 회장 또한 후발주자로서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아디다스를 넘어야 할 거대한 벽으로 규정하며 전 직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릴 수 있는 강력한 연대감을 조성했습니다. 3. 무형의 가치. 상대방을 움직이는 진짜 열쇠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이익보다 그들의 자존심, 명예, 인정 욕구 같은 무형의 가치에 있습니다. 가격을 단 1달러 더 깎는 것보다 상대방의 전문성을 지켜 세워주고 그들이 조직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협상을 훨씬 매끄럽게 만듭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기꺼이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심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은 수많은 비즈니스 딜에서 상대방의 제안을 경청하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독창적인지 끊임없이 칭찬하는 방식을 통해 물질적인 양보 이상의 가치 있는 협력 조건을 얻어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거장 월트 디즈니 역시 까다로운 투자자들을 설득할 때 단순한 수익률 수치 대신 이 프로젝트가 역사에 남을 위대한 예술이 될 것이라는 명예와 자부심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선물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4. 어조와 태도. 메시지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언어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목소리의 어조와 태도입니다. 같은 제안이라도 고압적이거나 조급한 어조로 말하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발동하지만 차분하고 품위 있는 말투는 상대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부드러움 속에 날카로운 통찰을 담는 태도야말로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도하는 고수들의 비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는 경직되어 있던 조직 문화를 바꿀 때 언제나 경청하는 온화한 말투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전 세계 파트너들과의 거대한 협력을 잡음없이 성사시켰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메리바라 회장 또한 대규모 노사 갈등과 파업 위기 속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고 끝까지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일관하며 노조의 실질적인 공감을 이끌어내고 극적인 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5.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 데이터와 자료는 상대를 압박하는 둔기가 아니라 나의 주장에 신뢰를 더하는 정교한 도구여야 합니다. 무작정 수많은 수치와 복잡한 그래프를 쏟아내면 상대는 피로감을 느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정확히 부합하는 핵심 자료만을 선별하여 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주주 서한이나 기업 인수 협상 시 복잡한 금융공학 데이터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비즈니스 지표와 간결한 논리로 자료를 제시하여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합니다.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역시 초기 투자자들을 설득할 때 검색 엔진의 복잡한 알고리즘 수식 대신
인터넷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단 한 줄로 연결하겠다는 명확한 시각 자료와 비전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6. 분위기 조성. 협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온도, 조명, 좌석의 배치 등 미세한 환경적 요소가 인간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삭막하고 딱딱한 회의실에서는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결론이 나오기 쉽지만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는 창의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형성됩니다. 성공적인 심리 활용을 원한다면 대화가 시작되기 전 공간의 분위기부터 당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복잡한 국제 외교 회담을 진행할 때 회담장의 좌석 배치와 조명, 심지어 식사 메뉴까지 세심하게 조율하여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며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전략적으로 조성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이본 시나드 창업자 또한 중대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회의를 할 때 자연 속에서 함께 캠핑을 하거나 산책을 하며 격식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깊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7. 제3자와 중재자의 역할. 양측의 감정이 극도로 대립하여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나 중재자를 개입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는 양측의 격앙된 감정을 여과해주고 서로의 체면을 구기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물러설 수 있는 명분과 퇴로를 열어줍니다. 갈등의 실타래를 푸는 고수들은 자신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 영향력 있는 중재자를 영리하게 활용할 줄 압니다. 인텔의 전 CEO 앤디 그로브는 사내 임원들 간의 극심한 의견 대립이 발생했을 때 사회 이사나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를 중재자로 참여시켜 감정 싸움을 배제하고 철저히 데이터 중심의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프랑스의 기업가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역시 복잡한 브랜드 인수 과정에서 가문 내부의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양측 모두가 깊이 존경하는 유서 깊은 중재자를 사이에 두어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거대한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8. 극단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저히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극단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야말로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부차적인 조건이나 사소한 이권 다툼에 매몰되지 말고 양측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 본질적인 목표를 서로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나머지 것가지들은 과감하게 쳐내거나 유연하게 양보하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설적인 CEO 잭 웰치는 회사의 생존이 걸린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시장 1, 2위 사업이 아니면 철수한다는 명확하고 본질적인 기준을 세우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부서들과의 협상을 단칼에 정리하며 회사의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팩사의 경영권을 쥐고 있던 스티브 잡스 역시 디즈니와의 극단적인 합병 갈등 속에서 창의적인 예술성의 보존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끝까지 고수했고, 이를 디즈니가 완벽히 보장하도록 만드는 협상을 통해 위기를 거대한 도약의 기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얻는 심리 활용법은 상대를 속이는 장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완성하는 지혜입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도 선한 동기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부자의 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을 부자의 길로 이끌어드리는 늘 행복한 오늘, 삶의 지혜였습니다. 부자의 길목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